미중 간의 분쟁, 갈등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 패권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기술이라는 건 뭐가 더 좋은 기술이고 뭐가 더 나쁜 기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앞으로 그래서 왜 인더스트리가 이쪽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됐고 이쪽 인더스트리는 왜 이렇게 됐고 하는 그 실마리를 풀고 가다 보면 그 궁극에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는 잘 만든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데? 전기차에 엄청나게 많은 그 광물들 들어가잖아요. 수급은 안정적이에요? 어때요? 아, 그런 거 중요한 얘기야. 사실 미중 간의 분쟁, 갈등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 패권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기술이라는 건 뭐가 더 좋은 기술이고 뭐가 더 나쁜 기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너 음악 듣는데 카세트 테이프랑 CD 두 개가 있다고 쳐봐. 어느 게 더 우월한 기술이야? 저는 CD가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일단 음질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는 늘어진다거나 끊어진다거나 하는 변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테이프는 들고 뛰어도 음악이 튀지가 않는데 CD는 러닝을 하면서 듣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고. 맞아, 튀어요. 그 다음에 CD는 겉이 약간만 손상되면 그것도 듣기가 어렵고 CD가 튀거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는 다시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다시 지우고 녹음해서 또 들을 수가 있지만 CD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기술이라는 게 하나가 무조건 우월하고 하나가 무조건 나쁜 기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기술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많이 쓰는 기술이 더 우월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거를 얘기할 때 내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컴퓨터 자판이야. 쿼티 자판. 우리 쿼티 자판을 왜 쿼티 자판이라 부르냐면 예전에 타자기 회사 쿼티라는 회사가 있었어. 근데 그 타자기 만든 쿼티라는 회사가 자기 타자기가 타이핑이 잘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영업사원들은 타이핑을 칠 줄 모르거든. 타이피스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들고 다니면서 타자기 세일즈를 하면서 이게 잘 쳐집니다를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좌판의 맨 윗열에 쿼티 자기 회사 명을 나란히 이니셜을 넣은 거야. 네, 왼손 위에 쪽을. 그렇지. 네. 그 QWERTY 해서. 그래서 영업사원들에게 독수리 타법으로 그냥 맨 윗열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쳐서 쿼티 해서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자판이 아니야. 뭐 우리 검지석 손가락이 가장 뭐 근력이 발달돼서 이 알파벳 이니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을 매칭시키고 가장 적게 쓰는 거는 새끼손가락, 그런 게 아니야. 쿼티 자판은 아무 이론이 없어. 오히려 그 뒤에 언어학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매칭시켜서 새로운 자판들을 많이 발명해서 런칭을 시켜봤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쿼티 자판으로는 맥스 쳤을 때 얼마 타수 이상을 못 치지만 이 좌판 배열로 하면 그거의 2배 가까이가 나온다라는 걸 본인들이 연구 개발해서 런칭을 시켰는데 그걸 아무도 안 써. 왜? 너무 익숙해졌죠. 그렇지.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우리 손에 익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는 다 쿼티 자판을 쓰는 거야. 이게 바로 기술의 무서움이야. 우월한 기술이, 진짜 모든 면에서 우월한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이미 표준이 자리 잡히고 있는 기술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미중 간의 기술 패권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5G 네트워크 장비 중국 거 쓰지 마, 그 다음에 휴대 장비 서버나 인공지능 등등 중국과 교류력을 다 잘랐잖아. 반도체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중국은 독자 노선을 그릴 거야. 우리는 우리 프로토콜에 맞춰서 우리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미국 니네가 알아서 하면 전 세계는 2개의 표준이 생길 뿐이지 이 표준이 이 표준보다 우월하다, 이 표준이 이 표준보다 기술이 좋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기술이라는 건 그냥 양립하는 거고 승패 또는 경제적인 어떤 맥락에서 가장 큰 우위를 점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광업이야, 광업. 광업. 반도체든 ICT 기기 등 이런 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이 필요해. 그런데 컴퓨터나 ICT 장비가 더 고사양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있는 자연상의 금속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합금이라고 하지, 이런저런 광종을, 여러 광물들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을 때 열 전도율이 훨씬 높거나 아니면 발열이 덜 된다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성능을 구현 가능하게 되거든.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칩셋을 만드는 데는 한 20종 안 되는 광종만 썼어. 근데 지금은 60종을 넣어야 돼. 3배가 더 늘었네요. 그렇지. 우리가 이 60종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흔히 말해서 그 히토류라고 부르는 다양한 그 희소금속들 있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컴퓨터나 이런 ICT 기기가 고사양화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뭔가 남다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속을 다 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그 금속을 내가 가지고 있고 너는 못 써. 나만 쓸 거야. 해버리면 야, 이건 산업 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거든. 실제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무기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선박 납포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있었었는데 결국 그때 어떻게 됐어? 두 발 들었죠? 누가? 일본이. 그렇지. 일본이 정말 하루 이틀 버티다가 완전 백기투항했어. 그때 전 세계가 도대체 저 금속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저 금속들이 뭔데?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전부 ICT 가전제품을 만들 때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요즘은 한 사람이 1년에 사용하는 광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미국 기준으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한 11톤 정도를 미국 기준으로 1인당 미국인이 연간 광물을 소비하는 양이 11톤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더 많아. 미국보다. 우리가 가전제품 훨씬 더 많이 쓰잖아. 그렇죠. 이 광물 자원의 양도 늘었지만 종도 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아까 우리 컴퓨터 칩셋 만들려면 한 60종 가까운 광물 자원 쓴다고 그랬잖아. 네. 그 광물 자원의 전 세계 수급을 지금 누가 자주자? 혹시 우리나라랑 가까운 그 나라? 그렇지. 중국이야. 이 중국이 그걸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한 거야. 핵심 광물 자원 35종을 발표했어. 네. 미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급부상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수급을 원활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35종의 광물 자원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 광물 자원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주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지 수입 1위국, 그러니까 미국이 사오는 1위 수입국이 어딘지 그거를 비교 분석한 표거든. 딱 보면 알지만 태반이 중국이네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기술 조금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해서 깝칠 때가 아니구나.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광물 안 줘 하면 야, 이거 좀 복잡해지겠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거든. 이걸 딱 정리하고 났더니 미국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라고 해서 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광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국가, 자원계나 있는 국가의 광물 개발권 아니면 광구를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야. 아프리카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야. 보면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호주 개발하고 있지. 그리고 원래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국가인 브라질, 그 다음에 남아공 이런 국가들까지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 광구 개발 사업을 바로 중국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미국 내에 있는 광물 개발권의 투자자도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포석이 얘네도 만만한 애는 아니야.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잘 준비를 해왔네요.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 광업 개발권에 대해서 중국이 싹쓸이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미국이 그러면 이대로 됐다가는 광물 수급권에 있어서 중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 미국도 뒤늦게라도 광업을 개발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자.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었어.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광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가장 우호적인 국가인 호주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광업 개발권을 지금 열심히 지금 수습해서 찾고 있고, 미국이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불안했나 봐. 네. 이제 앞으로 기술 패권이 아니라 이게 광물 패권 가지고 싸우는 구조가 자칫 잘못하면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기술은 A 기술이 막히면 B 기술로 하면 돼. B 기술이 막히면 C 기술로 해도 돼. 그런데 A 기술이나 B 기술이나 C 기술을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광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원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이게 없어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거 혹시 해외에서 원만하게 조달이 안 될 경우, 왜 해외에서 조달이 원만하게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웬만하면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광구를 잘 개발 안 했어.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야. 광구를 개발하는 데는 원래 지하 깊이 있는 아주 그 독성 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금속들을 개발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런 걸 위로 노출을 시킨 거 아니야. 중금속 중독을 유발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OECD 국가는 지하에 있는 거 개발 잘 안 해.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질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생태종이 변형이 되거든. 바로 그런 이유로 환경오염 때문에 잘 개발 안 하는 게 있고, 실제로 히토리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희귀하지 않다면서요. 아, 그럼 많이 있어. 네. 그런데 안 캔 거지. 그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 뭐냐면 히토류 같은 걸 안 캔 것도 있지만 또 못 캔 것도 있어. 광업은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는 산업이야. 예를 들어서 저쪽 A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확인이 됐어. B하고 C도 매장량이 있는데 A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아. 10분의 1, 20분의 1이야. 그럼 B, C는 개발을 못해. 석유랑 비슷하네요. 천연가스나. 맞아. 왜냐하면 A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에서 거기 인프라, 플랜트 조성하는 비용과 B나 C는 똑같거든. 근데 파이프 꽂았는데 여긴 40년 캐는데 들어가는 거는 그 설비 투자가 40년으로 나눠지잖아. 근데 여기는 광구가 밑에 있는 자원이 적으니까 기껏 캐봐야 8년, 7년 캔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톤당 채굴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 광구가 규모의 경제를 이미 실현해버리면 다른 데서는 그걸 개발하기 어려워져.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니까. 싸니까. 바로 그래서 있는데도 안 캐는 이유도 일부가 있어. 세 번째. 그러면 있는데 이렇게 시설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서 캐는 게 아니라 값싸게 캐는 방법이 있지? 뭐야? 우리 군대 가서 많이 한 거. 삽질. 사람 쓰는 거야. 사람 갈아 넣는 거고. 갈아 넣는 거야. 그래서 후진국의 광구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 아프리카에서 광구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 그거야. 요만한 애들부터 나이 든 사람이 뭐 신체 보호하려는 장비도 안 주잖아, 그런 데는. 근로계약서 안 쓰잖아요. 계약서가 어딨어. 무슨 얘기냐? 후진국에서는 이런 신체에 대한 거, 인권에 대한 거, 근무 조건에 대한 규격이 낮잖아. 그러다 보니까 투여 비용 대비 훨씬 효율적으로 캘 수가 있거든. 그러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진국들이 자신의 땅 안에서의 환경오염은 방지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땅 위에서의 인권유리나 근무 환경 열악한 거는 방지하면서 후진국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도록 방조한 게 우리 인류의 경제 발전이야. 그래서 미국이 외국에서만 광구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 내에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광물, 희소금속들에 대한 광물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들어갔어. 그래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끝까지 부러운 나라야. 신이 내려주신 땅이죠. 참 진짜 씁쓸하다고 하기에는 그냥 솔직한 표현은 그냥 부럽다. 야, 알고 봤더니 야, 보니까 다 있다 야. 이거야. 최악의 경우 개발하려면 하해. 그래서 중국이 요즘 다시 또 노심초사해졌어.
미국 내에 많이 있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야. 미국이 자체에서 개발을 할지, 호주나 기타 국가에서 새로 개발을 할지, 베트남에서도 희소금속들 많이 있는 게 이번에 알려졌거든. 그걸 개발할지, 중국은 또 자신들도 계속 그 광물 자원 더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수출하려고 더 써야 되고, 아니면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또 대량 생산해야 되거든. 그런 걸 위해서 더 생산할지. 즉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광물 자원을 캐는데 투자하기 시작했다? 다시 광업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거지. 우리나라가 밀농사를 지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첨단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한테는 더 민감한 문제겠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원활히 수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동안엔 사실 희소금속들은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파트가 많았어. 싸고 가까우니까 물류비용도 적고. 네. 그런데 그 대체지로 우리는 베트남이나 또는 호주 또는 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량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남미. 맞아. 그런 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또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그들 나라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줄까? 중국과 브라질은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 그렇죠. 이번에 룰라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시진핑이야. 브릭스 멤버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혈맹 같아 보이고 돈독해 보이지만 돈 앞에서는 다 냉정한 거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거든.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브라질에 있는 철광석을 거의 40% 가까이 다 수급받아.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철광석의 절반을 소비하는 국가거든. 뭐든 다 많이 소비하네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국영 철강 회사인 발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철광석 팔아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브라질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중국 애들이 이걸 진짜 캐기만 하면 미친 듯이 사가네. 그러면 우리가 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을이 아니라? 이거 너무 헐값에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가격을 아예 올려버리면 아예 다른 데서 사는 게 또 쌀 수 있잖아. 그래서 가격은 그 아주 미묘한 선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뭘 요구했냐면 우리 브라질에서 사간 철광석은 우리 브라질 해운사를 통해서 실어날라. 이걸 강요했어. 국제 운임료를 해줄게. 이런 갑질이 생겨. 그래서 중국은 자국 해운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실어 나르면서 해운 산업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야 니네 우리 자원 아니면 안 되잖아. 야 우리 브릭스 뭐 어쩌라고. 비즈니스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한때 브라질 해운사가 또 중국에 이렇게 독과점 노선을 딱 뚫고 날아줬지. 이걸 누가 받겠어? 호주가 받잖아. 근데 한국이란 저 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자원은 이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애들이고 호주가 수출하는 국가에 우리나라가 3등이가 4등이야. 자원 다 가져오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 그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호주 애들이 그렇겠지. 뭐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다가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럼 이제 니네 자꾸 이상한 해운사들 뭐 HMM이니 뭐 저기 뭐 시노코니 뭐 이런 많은 데 오는데 안 돼. 우리 호주 한 해운사로 실어날러. 이럴 수도 있어. 이미 글로벌은 각자 도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는 뭐 광업 관련해서 발전하여 안 해요 이런 단순함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게 많아.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왜 인더스트리가 이쪽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됐고 이쪽 인더스트리는 왜 이렇게 됐고 하는 그 실마리를 풀고 가다 보면 그 궁극에는 무슨 산업이 있다? 광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오늘 그래서 광업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는 업종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중식당도 부류가 2가지가 있어. 이 중식업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말살해왔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점점 모여서 집단 거주촌으로 마지막까지 군락을 이뤘던 것이 전부 소공동이야. 존슨 대통령 이후 이거는 정말 내가 장담하는데 박정희의 지시 아래 한 거야. 어떻게 됐느냐?